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여는 도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오픈호라고 하였습니다. 오픈호를 검색하면 북한 개방방송이 나타납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만이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북한을 바로 알지 못하면 북한을 개방시킬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지 못한다면 북한의 지도부를 교체해야 합니다. 오늘은 북한의 지도부를 교체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교체는 미국의 참수작전으로 지도부가 없어질 경우와 내부 쿠데타로 지도부가 바뀌어질 때 두 가지의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민중봉기는 너무나 많은 살상이 일어나고 성공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역사 이래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도자가 바뀔 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전임자를 앞세우는가 아니면 전임자를 깎아내리고 침몰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레닌이 스탈린으로 바뀌어질 때 상황과 스탈린에서 호르바초프로 바뀌어질 때 서로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레닌은 공산주의 사상가로 책도 많이 쓰고 그의 생활은 검소했습니다. 그의 사물의 시내는 책상과 전화기 한 대 말고는 없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를 포기한 러시아에서도 역전마다 그의 동상은 남아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레닌의 주장대로 공산주의를 하지 않아서 스탈린이 망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방개혁을 이룬 고르바초프는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개방개혁과 러시아의 개방개혁이 어떻게 다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러시아 사람들은 북한의 김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스탈린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레닌은 죽으면서 어머니 무덤 옆에 묻혀달라고 하였으나 스탈린은 방부 처리하여 크레므린 궁전에 전시하여 지금까지도 입장료를 받고 사람들을 참배시키고 있습니다. 스탈린은 자기만이 레닌의 공산주의를 완성시킬 진정한 후계자라고 선전하며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스탈린은 전임자를 앞세우고 정치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탈린이 죽고 나서 정권을 잡은 후르쇼프는 스탈린의 하수인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유배보내고 죽인 비밀경찰 우두머리인 베리아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리아를 조종하여 모든 악행을 한 스탈린을 청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베리아를 처리하고 나서 3년이 지난 20차 공산당 대회 비밀회의에서 그가 한 말은 매우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나이든 러시아 사람들은 모두 기억하는 말입니다. 스탈린 동지가 공산주의 혁명을 위하여 혁혁한 공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죄 없는 동지들을 유배보내고 죽인 3천만 명의 대가는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 이후에 구소련 안에 있는 스탈린 동상들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후에 북한의 김일성은 스탈린 추상을 내리고 레닌 스탈린 사상도 접어버리고 주체 사상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등소평이는 목택동을 내리면 공산당도 해체해야 하므로 공과 실의 비율을 7대4 정도로 만들고 천안문에 목택동 추상을 내리지 않고 공산당이 국가를 계속 지배하게 하였습니다. 목택동 추상 앞에서 천안문 사태가 난 것이 중국의 민주화가 실패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안에는 아직도 목택동의 우상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대통령조차도 목택동이를 존경한다고 하니 중국의 목택동의 초상은 영원히 내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호지민도 청렴한 지도상을 앞세우고 공산당을 계속 지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쿠데타로 새로운 지도부가 생긴다면 과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위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일성 우상화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만든 사람이 김정일입니다. 김일성은 일제와 자본가와 지지로부터 백성을 구원한 민족 영웅으로 만들고 70년 동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을 미국과 16개 나라의 연합군이 침입한 나라로부터 보호하고 승리한 전쟁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자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준 은혜로운 어버이 수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유치원 때부터 김일성 원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김길선 평양만사 방송에서 보니 북한 대학생들이 직장 배치를 할 때도 이 은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당 인사과에서 나온 면접관이 처음에는 어디에 배치받기를 원하느냐고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교원은 빼고 어디더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교원은 부수입이 가장 적어서 그러하다고 합니다. 면접관은 이런 질책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 같으냐? 모든 것이 김일성 수령님의 은혜가 아니지 않느냐? 당에서 요구하는 장소라면 어느 곳이든지 가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건방진 답변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혼을 내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선전 영화를 보면 평양에서 잘 살고 있던 처녀가 탄강에 동발이 만드는 작업소로 달려들어가서 수령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또 탄강의 책임자가 형님과 조카도 일하다가 죽었는데 자신의 아들도 도시에서 되돌아와서 갱에 들어가서 함께 작업한다고 하는 선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모두가 수령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회주의의 완성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쳐서 일한다고 하는 선전영화입니다. 북한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서 갱목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상태에서 석탄을 캐는데 낮게 두더지굴을 만들어 캔을 캐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석탄을 캐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캔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여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김정은에 대하여 북한 백성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북한의 열악한 환경 중에서 석탄을 캐게 하는 것은 가장 극심한 인권 유린입니다. 유엔 제재 중에서 가장 풀지 말아야 할 것이 북한의 석탄 수출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의 가짜 은혜로 백성들을 봉급도 배급도 주지 않고 목숨 바치고 일을 시키는 나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은 세계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조선의 인민을 가장 부러워하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뇌를 당한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을 위하여 대를 이어 충성맹세와 맹세를 거듭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김일성이 죽은 이후에 북한의 인민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지금도 북한 지도부는 만들고 있습니다. 가짜 은혜를 사용하는 김일성의 우상화는 성경에서 많이 복사해 간 것 같습니다. 이 가짜 은혜 때문에 탈북자들이 성경을 믿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전의 세대와 장마당 세대로 분리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교육받은 세대는 북한의 한류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충성심에는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쿠데타 세력들이 김일성이는 건드리지 않고 김정일, 김정은의 잘못만 이야기하고 격화시켜서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우상화를 즉시 내리면 김일성의 충성 세력과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2차 대전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천황은 건드리지 않고 전범 재판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라크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후세인이 죽으면 전쟁이 완전히 종식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내전 형태로 오래 지속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종교 집단입니다.
갑작스러운 지도부의 해체나 폐기는 남북 모두에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폭격으로 북한 핵을 모두 제거하고 북한 지도부를 모두 몰살시킨다고 하여도 북한 군인 110만 명이 모두 항복하고 투항할까요? 김일성의 동상과 시체를 지키고자 총폭탄이 되고자 하지는 않을까요? 김일성 우상에 빠졌던 사람들의 정신을 일시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총 들고 대항하는 이들을 모두 죽여야 할까요? 이것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북한을 개방시켜야 합니다. 개방시켜서 북한 백성들의 우상화되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한 안에서도 김일성이를 욕하지 못하는 많은 좌파들이 있습니다. 김일성 우상화가 남한 안에서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가장 통탄한 것은 남한 목사 중에서도 김일성이를 은근히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우상화를 철저히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와 예수님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김일성 우상화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이것은 북한 사람들의 입에서 김일성이는 정말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우상화가 무너진 것입니다. 제가 이를 말하고 나니 북한 선교를 한다는 선교사 중에는 나는 탈북민에게 김일성을 욕하라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일성 우상화를 무너뜨리지 않고 통일을 한다는 것은 기름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서나 남쪽에서나 존경받고 있는 김일성 우상화를 무너뜨리는 것은 핵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일성 우상화를 무너뜨려야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 백성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하여 북한의 핵 포기가 안 된다고 한다면 한국, 일본, 대만에 핵무기를 허용하는 방법을 토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엔의 경제 제재가 통하지 않고 폭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면 한국의 핵무기를 용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를 용인하면 북한의 핵폭탄은 미국까지 도달하기 전에 북지전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용인한다고 하여도 미국은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우주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안에 우주 무기를 개발하여 핵무기를 억제할 강력한 무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레이저나 새로운 미사일로 핵무기를 제어할 수 있는 무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 어떤 나라에 있는 핵무기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미국에서 중국의 압박용으로 사용하여 중국이 굴복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북한의 핵은 폐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중국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자폭탄과 미사일 그리고 비자금을 가지고 두더지처럼 숨어있는 김정은이가 항복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많은 사람 손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뿐이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